요즘에 가만히 보면요. 수업을 진행하고 하면서 보면 내가 강사인지 연예인인지 구분이 안 가요 요즘에는. 그쵸. 뭐 DJ도 하고 뭐 게스트도 가고 수업도 하고 좀 웃겨요 좀. 광고도 찍고. 어쨌든 얘기 뭐야. 그럼 인제 2 교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우리가 국토계획법의 인제 용어 정의까지만 좀 볼 거예요. 첫날이니깐요. 아 그리고 달력 줬죠? 봐 보세요 달력. 그쵸? 요거 인제 이종호 쌤하고 나하고 인제 같이 만든 달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일정 같은 거 다 들어가 있고요. 하면서 이제 하는 거니까 뭐 동영상 보시는 분들 필요하시면 그 공사모나 인제 거기 행사 많이 하고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소진되기 전에 받으셔 가지고 활용하시기 바라요. 요즘에 탁상 달력 같은 거 별로 안 주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좀 귀하니까 여러분들도 필요한 분들은 신청하셔서 공사모 이벤트 하고 있어요. 글 남기시고 신청하시면 주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보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쵸? 좀 돈 좀 썼어요. 그러면 볼게요. 봅니다. 그러면 이제 금방 보시는 바와 같이 공법 관계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 주체, 행정청이라는 부분을 볼 텐데요. 그럼 일단 우리가 주어를 알아야지 누가 규제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 관계가 누가 누구를 규제하는지 알아야 내용을 볼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누가 규제를 하는가, 그 주어가 누구냐, 행정 주체라고 하는 부분. 그에 대한 행정청에 대한 부분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봐보세요. 그러면 법률 관계의 공법 관계 주체라 볼 수 있는 행정 주체는 우리가 두 가지로 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부동산 공법을 보려면 이 주어를 모르면 누구를 규제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행정 주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의사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행정 주체 의사를 표시하는 기관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행정청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국가라는 행정 주체, 법률 관계에서 행정 주체의 의사를 표시하는 국가 지자체의 기관을 우리는 행정청이란 말을 씁니다.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지자체의 기관이 뭐다? 행정청이라는 거죠. 뭐라고요? 국가 지자체 의사표시 기관이 뭐다? 행정청인 거예요. 그럼 봐요. 국가는 누구죠?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는 18부 4처 18청이라고 하는 현행 정부의 행정청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우리 뭐 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죠? 뭐 배우려고? 부동산 배우려고.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국가의 의사표시는 누가 하겠냐? 한마디로 말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인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것의 국가가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의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우리 그래가지고 맨날 TV 틀면 어떻게 되죠? 이번에도 뭐 투기과열지구 해제합니다. 노동상적 해제합니다. 분양가 제한 없애겠습니다. 실거주의무 없애겠습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원희룡 장관님께서 이름만 얘기하면 안 되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 부동산과 관련된 국가의 행정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인 거예요. 우리는 부동산 배우시는 분들이니까 앞으로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실 때 계속 문제에서 국가가 뭐를 한대. 그러면 고민할 여지가 없는 거야. 권한자의 행정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인 거죠. 그렇죠? 90%는 뭐다? 국토교통부 장관인 거예요. 앞으로 짧게 제가 국장이라고 부를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시작.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국가.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공법 공부할 때 국가라는 행정 주체 의사를 표시하는 기관이 나오면 부동산 관련된 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행정청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농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가 의사를 표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장. 요번에 뭐 수산자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사 표시한다. 해양수산부 장관, 해장. 요번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행정, 안전 관련된 부분에 국가의사 표시한다. 행장. 그러니까 책임지라 마라 말이 많은 거예요. 계속 지금. 이해가셨습니까? 그리고 또 기획재정부 장관, 기장. 환경과 관련된 국가의사를 표시한다. 환장. 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나는 환장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 그렇죠? 문제 나올 때 이런 점이 잘 나옵니다. 환경과 관련된 국가 의사를 표시하자. 그러면 환경부 장관이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고 나와요. 틀리지. 환경과 관련된 국가의사 표시한다? 근데 국장이 한다? 말도 안 되지. 환장이 해야지. 이거 말고도 많은 국가행정청이 있지만 못 외워요. 그냥 요거만 하시면 되고, 아, 오늘 그것도 많아요. 그러면 이거나 외워.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죠? 어쨌든 부동산 관련된 국가의 의사표시는 행정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이것만 이해해도 웬만한 지문은 상당히 많이 해결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국가행정청에 대한 부분은 어려울 게 없는데 사실은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 행정주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요게 좀 어려워요. 지방자치단체. 여기서 대부분들이 멘탈이 나갑니다. 그렇죠? 그럼 봐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큰 지자체,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작은 지자체가 뭐가 된다?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그렇죠.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와 관련된 부분을 본다 한다면 이렇게 제가 박스로 묶어줄게요. 쉽게 말하면 광역자치단체, 큰 지방자치단체라고 얘기하죠. 그럼 내용에서 이걸 우리 뭐라 하냐면 시도지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도지사. 앞으로 조문 나올 때 시도지사는 이러고 나오면 아, 큰 도시 얘기하는 거구나. 지자체 중에서도. 근데 그 큰 도시인 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시도의 시라고 합니다. 그러고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뭐라 한다? 시도의 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 도는 일반적인 경기도와 같은 도일 수도 있고요. 제주도와 같은 제주특별자치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 조문에 이런 지문이 나와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이러면 길어요? 무지 길어요? 무지 길죠. 그래서 요즘에는 짧게 불러서 이거를 시도지사라 한다라고 법에서 언급이 돼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1월 2일 날 생일이었어요. 근데 아침부터 와서 한다는 말이 아빠, 나 이번에 생선 뭐 사줄 거야?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웬 생선? 칼치 먹을래? 이랬다. 그 생선 얘기하는 거야, 그게? 생일 선물이야, 그게. 짧게 말하는 거. 요즘에 그것도 유행하잖아. 중꺾마. 그게 뭐예요? 월드컵도 나온 얘기잖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 요즘에 나오잖아, 그거 되게. 이해 가십니까?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관부. 나보다도 몰라, 어떻게 된 게. 그 얘기들. 마찬가지로요. 지자체 법령도 짧게 부르는 걸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시도지사는 이라고 많이 말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짧게 말한 걸 시도지사라고 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꼭 이걸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쌤 그러면은요 성남시나 수원시나 이런 거는 뭐예요?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봐봐요. 도 중에서도 도지사 안에 시장 군수라는 게 있어요. 도 안에. 그럼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가평군 이런 식으로 도 밑에 시장 군수가 있거든요. 그럼 도 밑에 있는 시장 군수는 이건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군수가 뒤에 나와서 시장 군수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 시장은 도 밑에 있는 시구나. 뒤에 군수가 나오니까.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시도지사는 이러고 나오면 뒤에 도가 나오니까 아, 특광, 특별자치시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 시하고 요 시는 달라요. 이해가셨죠? 문제 나올 땐 이렇게 나와요. 들어봐. A도 B시장이 이러고 나와요. 그러니까 요 시와 혼동할 이유는 없는 거죠. understand? 됐습니까? 그 얘기들. 근데 주의할 건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밑에는 뭐가 있느냐? 자치구인 구청장이라는 게 있어요. 구청장. 우리 강남구청장, 종로구청장.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에서 건축 허가는 누가 내주냐면 종로구청장이 내줘요. 안다세? 됐죠? 그러면 경기도 성남시이면 누가? 성남시장이 내주는 거고요. 근데 그럼 봐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는 누굴 얘기하는 거야?
시장, 군수, 구청장을 얘기하는 거야. 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왜 시장, 군수와 특광의 밑에 있는 구청장을 기초자치단체로 봐주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뭐 하나 물어보죠. 서울특별시의 구의 개수가 몇 개죠? 구청이? 25개예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에 있는 25개의 구청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인구 많은 구가 어딘 줄 아세요? 송파구예요. 송파구는 신도시가 있죠. 위례 신도시. 신도시 들어온 곳이 인구가 폭등을 합니다. 송파구가 66만입니다. 근데 제가 사는 안양시 인구가 66만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에 가장 인구 작은 구는 서울 중구입니다. 중구는 3만도 채 안 돼요. 그죠? 왜? 비싸서 못 살아요. 종로구도 얼마 안 됩니다. 14만밖에 안 돼요. 종로구도. 대부분 업무지니까 대부분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동일한 레벨의 기초자치단체 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의할 건 또 하나가 봐요. 특별자치시라고 나오는데 이 특별자치시의 내용은 뭐라고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세종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신행정수도. 신행정수도. 근데 이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습니다. 읍면동만 존재하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조문 볼 때 세종특별자치시가 나오면 고민하지 말고 모든 권한은 그 시장한테 있어요. 여기는 시군구 레벨이 밑에 없습니다. 예, 가셨죠? 그러면 특별자치시 나오면 별로 고민할 일이 없겠지 사실은. 다 세종특별자치시장 권한인 거니까. 이해되시겠나요? 됐고요. 또 하나. 그러면 중요한 게 나옵니다. 도 밑에 시장이 있는데요. 요 시장도 그냥 시도 있고 대도시라는 시가 있어요. 이게 완전 중요합니다. 대도시. 여러분 봐요. 우리 살고 있는 경기도가 있는데요. 경기도 밑에는 31개의 시군이 있어요. 뭐라고요? 경기도 밑에는 뭐다? 31개의 시군이 있는데 경기도 밑에 대표적인 군이 어딘 줄 알아요? 가평군, 연천군, 양평군. 3개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양평군도 조만간 시 된다고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은 군이에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 그럼 다 규모가 큰 건 시장이 되어질 텐데 그 시 중에서도 경기도 과천시 9만밖에 안 돼요. 경기도 의왕시 13만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시하고 광명시 30만. 근데 그런 시하고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어지는 시는 동일한 급으로 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도 밑에 있는 시라고 하더라도. 그럼 일반적으로 인구 50만이 안 되는 광명시 이런 데들은 도시행정을 결정할 때 다 도지사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인구 50만 명 이상 되어지는 대도시라고 한다면 도지사한테 허락받지 않고 도시행정을 직접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결정을 도지사한테 신청하지 않고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좀 더 자치권이 많이 보장된 시가 대도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우리 아들이 이제 중2인데 중2가 소주를 먹고 댕겨요. 그럴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 먹으려면 아버지 있는 데서 허락받고 먹어야죠. 승인받고 결정받고. 그렇잖아? 하지만 대학교 갔어요. 그러면 성인 된 거니까 그건 대도시니까 알아서 할 일이지. 지 인생 지가 가는 거니까. 다 큰 아들은 뭐다? 대도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 밑에 있는 많은 애들 중에서 다 큰 아들은 얘네 스스로 결정해. 하지만 덜 큰 아들은 아빠한테 결정받아야 돼. 이런 식인 거야. 되었습니까? 이게 대도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봐봐요.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이러면 안 돼요. 서울은 특별시예요. 인천이라는 대도시에서 안 돼요. 인천은 광역시입니다. 광역시 6개 있어요. 서울 말고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해 말 건 대도시는 도 밑에 있는 시인데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걸 대도시라고 합니다. 참 중요해요, 이 말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도시에 대한 부분에서 각종 특례가 많이 있으니까 기억해 줘야 되고요. 경기도 31개의 시군 중에
가장 인구 많은 시는 어딘 줄 아세요? 경기도 아래 31개 중에 수원시예요. 수원시가 125만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 밑에가 이제 고양시 115만. 그렇죠? 그 밑에 부천, 뭐 용인, 무슨 뭐 성남 뭐 등등등으로 가겠죠. 그렇죠? 꽤 인구들이 많아요. 이거를 대도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는 도인데 제주도와 같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어요. 그러면 특별자치도는 모든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 제주특별자치도 밑에 있는 뭐다? 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제주시 있지 않아요? 서귀포시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이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없습니다. 행정 업무 분장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는 뭐다? 지자체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모든 권한이 도지사한테 있어요. 그죠? 뭐처럼? 특별자치도처럼. 자치시처럼.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는 그냥 시장과 도지사가 뭐다? 아, 지자체이구나. 그리고 하나 주의할 거. 어떤 분이 그래요? 선생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있는데 성남시 분당구도 있는데 그럼 분당구, 뭐 중원구 뭐 이런 거는 뭐예요?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아니에요. 성남시가 지방자치단체예요. 이거는 대도시 밑에 있는 구들은 업무 분장에 불과한 구인 겁니다. 그 점도 혼동하시면 안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광의 밑에 있는 자치구의 구청장인지 아니면 대도시 밑에 있는 일반적인 행정 업무 분장의 구에 불과한 것인지 이걸 구분하셔야지 나중에 중개사법 같은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모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공법 관계는 이 주어가 되어지는 규제를 가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걸 먼저 이해해 줘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뭐하죠? 큰 지자체 시도지사 시작 큰 지자체 시도지사 작은 지자체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걸 필두로 하면서 라인 잡아주면서 내용 정리해 줘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너무 어려워요. 미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이거 속여서 정답으로 만드는 문제는 한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옛날에 제가 시험 보던 9회 때 이럴 때는 열 몇 개씩 나왔지만 지금은 문제가 급이 올라가서 이런 권한자 속이는 문제는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장을 읽을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너무 억지로 외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1년 동안 하다 보면 다 알게 되는 것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10월 28일 날 그날 잘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관계없어요. 그렇죠? 고민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공법에 대한 부분의 공부를 위한 행정 주체와 행정청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내용 등을 정리해 본 거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법률이 나와요. 넘어가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페이지 펴보세요.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Hurry up. 빠라바바밤. 시간이 없어요? 빨리 넘기세요. 됐죠? 이제 본론으로 갑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배우는 법의 첫 번째 법률 국토를 계획하자. 뭐 하려고?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 계획은 뭐다? 바로 규제를 의미하는 거죠.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12문제가 나온다고 얘기했고 잘 봐봐요. 하지만 국토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계획하는 건 제가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도시에서 봐봐. 도시마다 도시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도시 계획. 뭐라고요?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도시에서 도시마다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보통 수업할 때 여기서 원래 본 명칭은 도시군 계획인데 제가 군자를 보통 얘기 안 해요. 그럼 질문이 올라와요. 왜 쌤은 말이 짧아요?
군자 왜 얘기 안 해요? 이러는 분이 있는데 제가 가평군 연천군에 가서 강의한다면 군 계획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법에도 나와요. 군 단위에서는 군 계획이라고 하고 군이 아닌 단위에서는 도시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요. 법조문에도. 그래서 한꺼번에 부를 때 이걸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 때 이해하죠?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도시 계획이라 불러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서울시는 군 단위가 아니니까. 그리고 문제 나올 때 도시군 계획을 도시 계획이라고 쓰고 틀렸다. 이런 문제는 절대로 안 나와요. 이해 갑니까? 신경 쓰지 마셔. 전 짧게 부르는 것 뿐이니까. 알았죠? 그 얘기. 그럼 봐요. 요거 보기 전에 제가 쓰지 말고 사진 좀 몇 장 보여줄게요. 봐보세요. 일단 쓰지 말고 들어요. 지금은. 뭐 적을 거 없어. 그렇죠? 들으면 돼. 이게 우리 주변의 수도권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5개적으로 분리가 되어지긴 하는데 봐요. 좀 확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봐요. 그럼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이제 어디죠? 바로 이른바 서울 특별시죠. 그러면 한강 지나가죠. 여기 중간에. 그러면서 이렇게 남부 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서울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죠? 이게 서울시예요. 그죠? 그러면 서울시라는 도시에서는 이 도시에 대하여 도시에 대한 규제를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요. 이걸 우리가 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말해? 도시계획. 봐요. 계획이 나오면 뭘 기억하자? 규제하는구나. 뭐라고? 계획이 나오면 뭘 기억해? 규제하는구나. 그러면 서울시 안에 있는 봐봐. 이렇게 한강대교, 반포대교를 만든다. 다리 만들어. 도시계획으로 규제해서. 서울숲 공원을 만든다. 도시계획으로 규제해서. 또 반포 일대에 레미안 원베일리 등 뭐다? 아파트를 짓는다. 한강의 조망권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야 35층 넘게 짓지 말아라. 요번에 이거 해제했지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다? 계획상 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얘기들. 그러면 그 도시계획으로 계획해서 서울시 안의 부동산을 규제하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항상 그래서 봐봐. 이렇게 해봐. 계획이 나오면 빨리 해봐요. 계획이 나오면 움직여 들자 빠랑해. 계획이 나오면 첫 번째 규제하는구나. 거꾸로 하면 안 돼. 이렇게 그렇죠? 규제하는구나. 두 번째는 어디에 만드냐는 거예요. 그 계획을 어디에 만드냐는 거야. 그러면 서울시라는 도시에 만드는 거라면 그게 도시계획인 거야. 이해 가셨죠? 계획은 규제한다. 근데 어디 만드냐는 거예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서울 외곽순환도로 달려봤나요? 차 타고 내가 달리는 게 아니라 차 타고 달려봤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봐요. 서울 외곽순환도로 경부고속도로는 서울시 안에만 있나요? 아니면 여러 도시에 이렇게 걸쳐 있나요? 여러 도시에 걸쳐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도로 등을 만든다고 한다면 서울시 혼자 이 도로를 감당할 수는 없어. 서울시는 고작 여길 지나갈 뿐인 거야. 이해가셨습니까? 됐죠? 송파를 지나갈 뿐인 거야. 부천 쪽 지나갈 뿐인 거야.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이런 경우는 우리는 서울시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정하고 그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모양을 제시하기 위해서 광역도시 계획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그러면 광역도시 계획은 뭐다? 여러 도시에 걸쳐 있는 광역시설을 통제하려고 광역계획권이 정해지면 그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모양을 제시하는 광역도시 계획을 만드는 거구나. Understand? 됐죠? 한 번 더. 계획이 나오면 규제해. 규제하는데 어디에 만드는지를 봐야 돼. 그럼 무엇을 규제하는지 알 수 있는 거지. 하나 더 물어봅시다. 광역도시 계획상 요 자리에 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가요. 근데 서울시의 도시계획으로 요 자리에 아파트를 짓겠대요.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는 거지. 도로 지나갈 땅인데. 그럼 무슨 말이야? 아래에 있는 도시계획은 위에 있는 광역도시계획에 적합하게 만들라는 얘기야.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계도 분쟁 덩어리지 아주 그냥. 따라해 보세요.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적합하게.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 Understand? 됐죠? 그 얘기. 근데 봐봐요. 서울시는 커요? 대따 커요? 대따 크죠. 대한민국에서 서울시보다 큰 도시가 어디 있어요? 인구 950만인데 서울시가. 그럼 봐요. 이 대따시 큰 도시를 한꺼번에 계획하여 규제하는 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시 계획은 우리가 도시에 대한 밑그림, 스케치를 먼저 해야 돼요. 이걸 도시 기본 계획이라 그래요. 도시에 대해서 기본 스케치를 먼저 하자. 파란색, 서울시. 그렇죠? 그러면 그 기본 계획으로 스케치하고 그 기본 계획대로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이 도시에 다리도 놓고 한강도 정비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하자? 규제를 하자. 한강 정비도 하고. 이해 가시겠죠? 그럼 뭐가 되죠? 아, 서울시에 만드는 도시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구나. 일단 스케치하고 밑그림 그리는 도시 기본 계획을 만들고 그 스케치한 것에 기초해서 본격적으로 관리를 위한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는구나. 됐나요? 그럼 물어볼게요. 도시 계획에는 들어 찾지 말고 도시 계획에는 도시 기본 계획과 도시 관리 계획, 광역 도시 계획이 있다. X. 광역 도시 계획은 도시 계획이 아니에요. 광역 도시 계획이지. 이거는 상위 계획으로 광역 계획권에 만드는 계획인 겁니다. 도시 계획은 오로지 두 가지만 있는 거죠. 도시 계획은 서울시라는 관할 구역에 대해서 만드는 계획이에요. 뭐라고요? 서울시라는 관할 구역에 대해서 만드는 계획을 뭐라 한다? 우리가 도시계획이란 말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됐습니까? 광역 도시에 대한 계획은 광역계획권이 정해져야 만드는 계획인 거고. 이해되시겠어요? 지도 보고 보니까 쉽죠? 별로 안 어려워. 말만 외우려고 하지 말라니까. 게다가 봐봐. 우리 MB 정부 때 얼마 전에 그 특별사면 되신 MB님 계실 때 4대강 보호 사업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 당시에. 참 국민들이 말도 많고 뭐 하지 마라 뭐라 말도 많았던 사업이었잖아요. 그게 서울시만 한 거예요? 국가 계획으로 한 거예요. 국가 계획으로. 그럼 이와 같이 4대강 중에서도 한강이 있을 거 아니겠냐고. 그러면 4대강의 한강 비롯한 보를 만들기 위한 국가 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모든 계획들은 이런 국가 계획에 어긋나게 하면 안 돼요. 당연히 다 뭐다? 국가 계획에 부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강에서 4대강 보사업하는데 외곽순환도로 만든다? 까여요. 도시계획상 아파트 진다? 까입니다. 왜? 제일 위에 국가계획이니까. 국가계획은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에 수립하는 계획을 얘기하는 거고 국가계획 담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국가계획, 광역계획권 정해지면 검은색 광역도시계획. 그 안에 서울시 도시계획. 도시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됐나요? 이게 계획의 지위예요. 봐봐. 그리고 그 안에서 요 자리가 봐봐. 요 자리가 어디냐? 여기. 반포대교에 있는데. 응? 서초동. 그렇죠? 그러면 반포대교에 있는데 서초동 일대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져. 그럼 서초동 원베일리 반포대교 앞에 옛날에 신동원 5차. 그렇죠? 요 자리는 서울시의 전부예요? 일부예요? 일부. 그러면 요 서울시 일부에다가 요 사업을 위한 일부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을 만드는데 그 일부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을 우린 뭐라 하냐면 이걸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 지구단위 계획.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은 뭐다? 서울시 안에 일부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인 거죠. 아 쉽다 이거. 큰일 났다. 너무 쉬워서. 끝났네. 뭐라고요? 국가계획 그 다음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끝. 그죠? 이게 바로 계획의 지위예요. 그러면 어디에 만드는지라는 거, 요게 어디에 만들어지는지 요거만 잘 확인해줘도 끝나는 거야, 사실은. 서울시란 도시에 만드는 거냐, 아니면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거냐, 여러 도시에 걸려 있는 거냐, 전국에 대한 거냐. 이해 갑니까? 이런 식으로 본다면 우리가 계획의 지위에 대한 부분을 얼마든지 구분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제가 8페이지 오른쪽 위부터 8페이지 오른쪽 맨 위부터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도시계획 안에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그 밑에 5번의 지구단위계획. 보입니까? 이따 또 얘기할 거야.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거 먼저 볼게요. 쭉 본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리고 나서 넘기지 마라. 여러분 8페이지 보면 돼 그냥. 설명 들어 일단. 그러면 첫 번째 서울시라는 도시에 대해서 서울시란 도시에 대해 서울시장이 도시의 기본적인 틀을 잡아줘서 밑그림을 그려요. 스케치하는 거죠. 그럼 봐요. 도시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스케치를 하자. 그러면 어느 정도 도로에 대한 부분을 어디다가 어떻게 만드는 게 맞을지 개괄적인 어떤 스케치를 합니다. 서울시란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기본부터 하는 거야, 스케치부터. 그래가지고 뭐라고 나오죠, 여기? 만약에 동북생활권, 상계, 미아, 청량리. 그 다음에 동남생활권, 강남 일대. 그렇죠? 서남생활권, 영등포 일대, 마곡. 서북생활권, 무슨 연신내 등등 상암, 수색 이런 거. 이렇게 4대 생활권과 구중생활권 등으로 어느 정도의 서울시의 어떤 패턴으로 갈지 기본 틀을 짜요. 이게 도시 기본계획인 거야. 그죠? 그리고 요번에 작년도에 오세훈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도시기본계획 새로 안이 나왔거든요. 3040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안이 나왔어요. 오세훈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가장 관심 있게 볼 만한 내용이 뭐냐면 보통 우리 35층 규제가 대부분이었잖아요. 이거 다 철폐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스카이라인 잡아주던 거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유연성을 주겠다. 그렇죠? 근데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긴 해요. 좀 산만하긴 하지 솔직히. 하늘이 아름답지 않으니까 미관상으로 봤을 땐. 하지만 효율성 측면을 보겠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들. 기본계획에서. 그리고 무슨 보행 일상권을 확보하겠다. 얼마 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발표한 거. 그리고 뭐가 된다? 이거 봐. 가장 포인트. 4+1의 축을 만들겠다. 어떻게? 국가 중심축. 그 다음 역사문화 관광축. 남북녹지축. 복합문화축. 글로벌 상업축. 이런 식으로 뭐가 된다? 4+1에 대한 라인으로 서울시를 세팅하겠다. 기본계획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 내가. 스케치한 거. 이해가셨죠? 그러면 이런 스케치에 기초해서 이제 뭐하죠?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현재 서울시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봐봐요. 도시관리 계획에서 도시의 의미는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가하는 거고, 아까는 뭐였어요? 기본계획이었고 지금은 관리계획이죠. 기본계획에 부합하게 지침받아서 관리계획 만드는 거니까 좀만 들어봐요. 그럼 봐요. 그러면 서울시 안에 봐봐. 서울시 안에 이렇게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듭니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 때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봐봐. 이렇게 쭉쭉 뻗은 도로, 다리. 이런 걸 만들 때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가 있다면 순순히 공익사업한다고 내줄까요? 끝까지 돈 더 많이 받아 먹으려고 골질할까요? 끝까지 돈 더 많이 받아 먹으려고 골질할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쭉쭉 뻗은 길을 만들고 서울공원을 만들고 하려면 강제로 규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해서 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들어보면 그래서 우린 그와 같은 도로 등을 설치한다면 봐요. 쓰지 말고 들어요. 기반시설을 도로 같은 거를 설치 정비 개량하려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자.
그래서 결정된 게 우린 뭐라 부르냐면 도시계획 시설이란 말을 써요. 말해. 도시계획 시설. 한마디로 뭐예요?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해서 결정된 시설인 거예요. 이게 도시계획 시설. 그러면 계획으로 뭐 할 수 있죠? 규제를 해서 쭉쭉 뻗은 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도시계획설로 결정이 됐다면 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걸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란 말을 써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작.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하는 것 중 가장 일반적인 게 뭐다? 이런 도시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으로 규제를 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여기 노후불량 건축물이 모여있는 곳이 있죠? 그럼 노후불량 건축물 놔두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고 그 안에 사람이 죽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해요. 이게 여러분이 아시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에요. 됐습니까? 다 뭐로 하죠?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해서 진행하는 거라는 거죠. 일단 들어봐, 찾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식으로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강서 마곡지구나 송파 위례 쪽에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조성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 사업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도시 개발 사업이라 그래서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도시 개발 사업, 송파 위례 같은데. 그럼 이와 같이 봐요. 현재 도시계획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기 위해 사업을 하고,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들기 위해 사업을 한다. 그럼 이 세 사업 다 뭐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규제 속에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하는 사업을 우린 뭐라 하냐면 봐봐, 도시계획 사업이란 말을 써요. 뭐라고요? 도시계획 사업.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은 서울시란 도시의 서울시장이 계획하여서 결정된 사업으로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의 세 가지를 우린 뭐라 불러? 도시계획 사업이라 부르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 도시계획 사업은 개발사업 배우는데 개발법에서 한 주 배우고, 정비사업 배우는데 정비법에서 한 주를 배우며, 도시계획서 사업 배울 때 한 주 배워서 요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 3주 동안에 걸쳐 이걸 배우게 됩니다. 됐나요? everybody. 도시계획 사업. 시작. 그런데 요 서울시의 일부 동네인 반포대교 앞에 아파트를 재건축한다면 요 동네만에 어떤 도로를 만들 건지, 요 동네만에 어떤 공원을 만들 건지를 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터미널 부지, 학교 부지 줄게. 요 사업 부지 중에 조합원들이 동의해 줘가지고, 그럼 대신 뭐 해줘야 돼? 훨씬 높게 질 수 있게. 이해갑니까? 봐줘야 되겠지. 그러면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계획이 뭐다? 지구 단위 계획. 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바로 서울시의 일부 동네의 구체적인 도시관리 계획을 만들게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은 서울시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으로서 이 사업의 부지의 조합원들과 서울시가 딜을 하는 거야. 학교 부지, 공원 부지 좀 내놔봐. 내놔. 그럼 대신 더 높게 짓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거래를 트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봐봐요. 점점 서울시의 모습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눈을 뜨십시오. 아주 무섭습니다. 자꾸 졸려 죽겠는데 안 자려고 버티면 이렇게 돼요. 검은 자가 어디? 눈 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면 이게 너무 무섭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한 명이 눈 까기 시작하면은요, 금방 전체가 다 그렇게 가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이런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해서 서울시를 만들어 가는데 사실은 서울시의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규제하는 것 중에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봐요.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해서 계획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나가다가 아파트가 지어진 동네도 있고요. 지나가다 보면 토지 위에 나무만 심어져 있는 경우도 많이 봐요. 지나가다 보면 여기는 공장만 있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왜 어디를 가면 토지 소유자가 알아서 나무만 심은 거고 어디를 가면 토지 소유자가 알아서 아파트만 지은 걸까? 이상하다. 왜 그렇지? 그 내용은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하여 서울시장이 서울시에 대해서 토지의 용도 지역이라는 거를 정해준 거예요. 토지의 용도를 정해주고 그 계획으로 정해진 토지 용도대로 토지를 쓰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다 나무 심는 거 포기하고 건물 지어서 수익 보려고 할 겁니다. 난개발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용도 지역이라고 해서 쓸 거 없어요. 도시 지역과 관리 지역과 농림 지역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고 하는 4대 용도 지역을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서울시장이 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 토지는 뭐였다? 도시 지역이었다? 그러면 건물 질 수 있는 거라 보시면 되고, 농림 지역이었다? 그러면 농사 져야 되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었다? 그러면 나무 심고 개발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토지의 용도를 정해주는 거예요.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보통 나중에 얘기합니다만 외울 땐 도관농자 밝고 경쾌하게 시작.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 안돼. 하나 물어봐요.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은 절대로 중복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 남성이면서 여성인 사람 보신 분 계세요? 궁금해요. 소개 좀 시켜줘봐요. 그렇죠? 없어요. 그거는 바꾼 거고. 남성이면서 여성인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성을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용도 지역은 사람으로 본다면 남성, 여성 같은 토지에 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꿀 수는 있지만 정말 어려워요. 큰 역경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용도 지역은 중복 대수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겁나 어려운 거고 사실은. 이게 용도 지역이에요. 그러면 토지는 도시를 관리하고자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토지에 대해서 4가지 중에 하나의 용도 지역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도관농자 밝고 경쾌하게 시작.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 안내 시작. 도관농자 나만 미친 것 같잖아. 시작.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 안돼. 이런 식으로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토지의 용도를 정해줍니다. 근데 다 했어요? 하나만 더. 요 동네가 도시지역이었어요. 그러면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고 개발되는 동네겠죠? 근데 그 도시지역 땅에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문화재 건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도시지역에 문화재가 있어 없어? 있잖아. 남대문 송내문도 있고 바로 옆에 가도. 그죠? 그러면 도시지역에 토지를 가진 자는 도시지역인데 사유지, 개인 토지였다면 문화재 보존을 하려고 할까?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부시고 싶을까? 소유자 입장으로 본다면. 그렇지. 그러면 용도 지역만으로는 이 문화재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으로만은 제한이 부족하니까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그 위에 용도 지구라는 걸 정해요.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그러면 아무리 도시지역이어도 이 자리에선 문화재를 철거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걸 용도지구라고 합니다. 그럼 봐요. 지역 위에서 지구를 덧대는 거지 이제. 이해됐죠? 근데 이 지역 지구만으로도 감당이 안 된다면 그 위에 용도구역이라는 걸 정하는 거예요. 용도구역 중에 대표가 뭔지 아세요?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이 개발제한구역 정해서 지역 지구의 제한을 더 강화 완화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용도구역이라고 하죠. 한번 말해. 용도구역. 그럼 봐봐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자. 그러면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가할 때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해서 뭐부터 한다? 용도 지역부터 깔자. 한마디로 남성, 여성 정하자. 도관, 농자 중에 하나를. 그리고 지역만으로 제한이 완성이 안 되면 지역 위에다가 이렇게 용도 지구를 정하자. 지구. 봐봐. 근데 여러분 봐봐요. 용도 지역은 남성, 여성 같은 거니까 절대 서로 중복되면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요 지구는 예를 들어서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였고 요 토지는 경관을 아름답게 하라고 경관지구였고 요 토지는 뭐다? 특정 용도를 제한시키는 제한지구였어요. 그러면 지금 내 토지는 여기에 있어요. 그럼 A는 어떻게 돼요? 어떤 분이 선생님 제 토지는요 도시지역인데요 무슨 보호지구도 있다 그러고 경관지구도 있다 그러고 특정용도 제한지구도 있다 그러고 되게 많이 관리받는 느낌이에요. 좋은 건가요? 아니 갖다 버려. 쓰레기야. 그렇죠? 세금만 내지 쓸데가 없는 땅이야. 이 말은 뭐야? 아, 지역과 지역은 중복이 안 되지만 나머지 지구는 중복 규제가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용도지구로서 제한받는 지구가 많이 중첩돼 있다면 이런 데 가보면 A 필지는 분명히 고물상이나 주차장 같은 걸로 쓰이고 있을 거예요. 보나마나. 그런 땅들이 다 이런 지구가 중첩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이게 용도지구예요. 근데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모두 이렇게 지역 지구만으로 제한이 완성이 안 돼서 용도 구역을 정해가지고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을 정해 완전히 상쓰레기예요 이거.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토지가 있다면 그 토지가 어떤 용도 지역, 어떤 용도 지구, 어떤 용도 구역으로 계획이 돼 있는가 이거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는 걸 띄워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토지가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판단하고 거기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중개에 나서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토지 이용 규제를 가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봐요. 봐봐요. 뭐다? 여기. 도시계획 사업 세 가지. 요거 한 덩어리. 그리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한 덩어리. 요 두 덩어리 확인하면 사실은 도시를 관리하는 계획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배우다 보면 이게 8주에서 6주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12주니까 12주 중에 거의 8주가 지나가는 거예요. 7주나. 거의 이게 뭐다? 60%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공법 체계야,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는 부동산 공법을 배운다고 하지만 실제는 뭔 줄 알아? 서울시란 도시에서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는 게 뭐니? 그거 배우는 게 대부분이야, 솔직히 말하면. 이게 우리 법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그림입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쉽도록 일단 그림책에 12페이지 먼저 좀 봐볼게요. 그림책에 12페이지 먼저 봐보시면 어디 있는 거야 이거 12페이지 어디 숨겨놨어 이거 여기 있다 봐요 12페이지 봐봐요. 그럼 12페이지 보시면 내용에서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도시관리계획. 내가 미리 그려놨어요. 여기다가 12페이지. 한 번 더 확인해봐요.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자. 시작.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가한다. 그러면 아까 봤던 거 여기 있죠? 도시계획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됐지? 신도시 만드는 도시 개발 사업을 하고, 그 다음 노후 불량 건축물을 개량하는 사업인 정비 사업을 한다. 이 세 사업을 우리가 한꺼번에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하여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뭐라 부른다?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한다. 됐죠? 도시계획 사업은 세 가지. 시설 사업하고 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 그리고 그 서울시의 어디? 서울시의 일부에 대해서 만드는 지구 단위 계획. 됐나요? 지구 단위 계획 일부. 됐죠? 한 번 더 얘기해요. 도시라고 나오면 그 도시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이렇게,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이렇게 도시를 뭐 하려고? 관리하려고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요 세 가지 사업을 다 봤다면 이제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하는 것 중에서 토지 이용을 규제한다는,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토지의 용도 지역을 정하자. 뭐 도관농자 용도 지역 중복 안돼. 시작. 도관농자 용도 지역 중복 안돼. 근데 용도 지역만으로 규제가 어려우면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 지구를 정해요. 용도 지구 9가지. 나중에 배울 거예요. 뭐 간단히 얘기하면 취락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개발진흥지구 종류가 보호지구, 고도지구,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이 용도지구예요. 그래서 외울 때는 뭐라고 이해하자?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답니다. 뭐 때문에? 용도지구 때문에. 저기요,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답니다. 용도지구 때문에. 뭔지 모르지만 외워 일단. 뭐라고요? 시작.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용도지구 때문에. 그리고 용도 지역 지구만으로도 제한이 완성이 안 되니까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걸 뭐라 부른다? 용도 구역이라 부르고. 봐봐요. 용도 구역 정할 때는 뭐다? 제수시도 입이다.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다라고 하는 5가지의 용도 구역이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도시자연 보호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다. 이제 뭐 설날도 다가오는데 제수시 좀 챙겨주세요. 그 입도 용도 구역 때문에. 알겠습니까? 처음이라 좀 복잡하겠지만 나중엔 다 외워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냥 익숙하게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다. 시작.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도 구역을 봤습니다. 그럼 요거 다음 주에 또 볼 건데 앞에 용어 정의 볼 때부터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1년 내내 매번 보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요 동그라미 안에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하는 내용, 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걸 하나씩 확인하다 보면 전체 진도의 60~70%가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실 이것만 보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별도의 체계도가 우리 그림책은 필요가 없어요. 그림책 자체가 체계도고 그림책 자체가 요약집이고 뭐하죠? 그림책 자체가 기본 선고야 우리한테는. 그래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뭐다? 액자 형태로 하나씩 이제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이해가 됐지? 그러면 이제 뭐다? 8페이지 앞으로 가서
이걸 이제 보면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이제. 그럼 쉬었다가 요거 간단하게 몇 분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